자, 이제 수익 방식 관련한 주제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두 문제의 형태가 이제 구성이 되고요. 일단은 간단한데 일단은 투자론 얘기랑 같이 계속 맞물려서 논의가 되게 되죠. 그래서 수익 환원법. 자, 다시 갑시다.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거. 자, 원가 방식. 비용성의 원리에서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 이렇게 봤었고요. 이에 대응해서 적산 임료는 기기필이라고 하는 거.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 곱해서 필요 재경비 됐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비준 임료는 사례 임료에다가 사시지계면. 토지 가격이라는 것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시지계그 이런 식으로 갔었고요. 이제 수익성의 원리에 따른 수익 방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수익 방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자,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이 수익 환원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료는 어차피 별 쟁점이 안 되고 일단은 용어 정의 환가 분임이라고 해서 수익 환원법은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 된다.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수익 환원법, 물건의 임료를 평가하는 것을 수익 분석법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환가 분임이라고 하는 거, 환가 분임이라고 하는 거, 환가 분임. 그래서 수익 환원법은 가액이 될 테고 수익 분석법은 뭐가 된다? 임료라고 하는 것이 자, 기준점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자, 수익 환원법 장래 산출할 것으로 그 물건에서 기대되는 순수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값으로 환원 또는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에서 우리가 투자론 공부할 때 장래 발생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값으로 환원을 하게 된다. 그때 했던 얘기가 바로 1 플러스 Rn 승분의 1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을 했었죠. 그때 R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업재단, 광업권, 무형의 재산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는 주된 평가 방법 수익 환원법 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자, 일대 주된 이슈 수익 가격이라는 용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순 영업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이라고 하는 거, 순 영업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 이걸 뭐라고 한다? 수익 가격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게 기본 공식이야. 그래서 이게 간단해요. 사실은 우리가 계산 문제 제일 힘든 게 재조달 원가하고 감가 누계 계산하는 문제가 제일 더럽고 복잡하고 여기는 되게 간단하게 수익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순 영업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 자, 그래서 순 영업소득 계산하는 방법은 바로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유효재를 뺀 값,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순영업소득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를 빼게 되면 세전현금수지다 보니까 세전현금수지에 부채서비스를 더한 금액도 순영업소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좀 이따 이제 가유순전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고요. 환원이익이라고 하나 두 가지가 시험에 문제 구성이 되었었죠.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 있어서는 문제 가지고 볼 텐데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토지 환원 이율과 그 대상 물건 중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 건물의 환원 이율과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해서 계산해 내는 것을 바로 물리적 투자 결합법. 문제 한 번 나왔으니까 문제 보고 통째로 외워버리면 돼. 대단히 간단한 주제. 이에 비해서 전통적으로 나왔던 주제가 부채 감당법이라고 해서 부대저라고 해서 부채 감당률 곱하기 자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최근 7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통적으로 나왔던 게 뭐라고요? 부대저라고 하는 거 해서 이 부대저, 부채 감당률 공식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 투자론 공부할 때 했던 주제입니다.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이걸 뭐라고 한다? 부채 감당률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나서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가격권에 대출 가능할 때 대부 비율. 금융론 파트에서 그러고 있었잖아. 부저순 저소비 이거 가지고 대출한도 따질 때 그때 대부 비율, 그다음에 저당 상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그 대출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매기 상환할 원리금을 계산해내는 공식을 가리켜서 저당 상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부대저. 사실 부대저 내버리면 거의 수험생 초토화됩니다. 왜?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제일 뒤에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못 따라와.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부대저. 다시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거.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다시 순영업소득 빼기 부채 서비스액은 세전 현금 수지가 되고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은 뭐가 된다? 이것을 바로 부채 감당률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유순전은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돼. 가유순전은. 자, 화면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능총수득. 그래서 임대 단위당 예상 임대료와 임대 단수를 곱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가능총소득이라고 부르게 된다. 가능총소득에서 자, 가능총소득은 이론상 들어올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 유효총소득은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자, 공실과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요. 영업 외 수입 또는 기타 수입을 더하게 되면 이걸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 유효총소득이라고 부르게 된다. 유효총소득 정해지게 되면은 거기서 영업경비 빼야 되죠. 영업경비를 빼야 될 것이고 영업경비 종류 더 이렇게 중요했지. 유요재 해서 유지관리비, 각종 요금, 그 다음에 재산세까지를 뭐라 부른다? 바로 영업경비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을 영업경비라고 정의를 합니다. 무조건 나가야 될 돈을 뭐라고 한다? 영업경비. 그래서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게 되면 실제 남는 금액 순영업소득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테고 이 순영업소득이 그 다음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은행에다 원금과 이자의 합산에 부채 서비스에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갚을 돈 빼게 되면은 이게 세전현금수지. 세전현금수지에서 뭘 빼야 돼? 바로 영업소득세 빼게 되면 세후현금수지 해서 가유순전후. 이건 외우셔야 돼. 자, 뭐냐면은 감정평가론이 됐든 투자론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건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승수법이라든가 수익률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실 수도 있다라고 할 것.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나온 김에 같이 묶어서 볼 거. 순전후라고 해서 자, 자본 이득 얘기 있었죠. 자, 영업이득은 부동산을 사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가유순전후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대별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순전후라고 하는 거 순매도액 해서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매도 경비를 뺀 금액. 우리가 민법에서 매도 비용, 매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시를 합니다. 측량 비용이라든가 계약서 작성 비용 이런 것들은 따로 약정이 없게 되면 매도인 매수인이 균분해서 부담을 하게 된다. 이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하여튼 매도 경비를 빼게 되면 이게 순매도액. 순매도액에서 은행에 갚을 돈 있죠? 만약에 저당권 설정했다가 아직 돈을 갚지 못한 상태다. 그러면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게 되면 은행에 갚을 돈 빼게 되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 자본이득세를 빼게 되면 어떻다? 세후 지분 복귀액에서 순전후라고 하는 거 해서 순부터 시작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 자, 은행에 갚을 돈, 그 다음에 세금 이런 순서로 빼게 된다. 그래서 이게 원래 투자론 파트에서 출제 쟁점인데 같이 묶어서 가유순전후. 왜? 지금 수익가격이라고 하는 개념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로 돼 있으니까 실제 요즘 문제의 대부분은 순영업소득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였어요. 환원이율을 거저주는 문제였었고 옛날 문제가 이 환원이율을 계산하는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 요즘에는 하여튼 그냥 주고 있고 그래서 다시 부대저라고 해서 소위 이제 부채 감당법에 따른 환원이율의 계산 방법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이제 수익환원법에서 순영업소득, 자, 수익가격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순영업소득의 산정이라고 하는 거. 이미 본 것처럼 유효총소득에서 자, 영업경비를 빼거나 세전현금수지에서 부채서비스액을 더한 금액 이런 두 가지 방식. 물론 이제 실제 문제를 보면 가유순전후 가능총소부터 계산하는 걸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왔었고요. 자, 그래서 자,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라고 하는 거. 이 문제 통해서 한번 보고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해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 대상 부동산의 수익 환원법에 따른 가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수익 가격을 구하라 이런 얘기고요. 자, 먼저 순영업소득 구해내야 되고요. 여기서 환원 이율로 나눠 주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지금 이제 수익 가격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지금 유효총소득부터 나와 있어요. 유효총소득. 자, 3,800만 원. 그 다음에 영업경비 얼마? 8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은 얼마? 3,000만 원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환원 이율 구해봐야 됩니다. 이게 소위 이제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 따른 환원 이율의 계산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토지의 환원율 5%, 건물의 환원율 10%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비중을 보니까 토지가 40%, 건물이 60%. 그래서 문제를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야. 자, 5% 곱하기 얼마? 40%니까 0.4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10% 곱하기 얼마? 0.6 하게 되면 얼마? 6%에다가 2% 해서 환원 이율은 얼마? 8%라고 하는 것. 여기 이 공식을 쓰면 돼. 토지의 환원율 5%, 건물의 환원율 10%라고 되어 있고요. 토지 비율이 0.4, 그 다음에 건물의 비율이 0.6 하게 되면 여기서 8%가 나온다. 8%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 0.08이 되게 된다. 그래서 3천만 원 나누기 0.08 하게 되면 나오는 금액은 3억 7,5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에 가실 때 제일 까다로운 게 뭐냐면 퍼센트가 나왔을 때 무조건 한쪽을 소수점으로 치환을 해야지 이 계산이 되지. 안 그러면 퍼센트가 돼서 개판이 돼버려요. 그리고 퍼센트 8이 나왔을 때 이걸 다시 환원 이율, 자, 바로 0.08로 치환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실제 시험 문제 푸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 최근 7년 동안에는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 마지막으로 구성이 됐던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 더 가볼까요? 근데 대부분 문제가 지금 이제 경향이 뭐냐면 뭘 가지고 물어보냐면 순영업소득 산정하는 과정을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기억할 게 뭐라고요? 아직은 안 나왔죠. 최근 7년 동안 안 나왔지만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다시 부채 감당률 공식이 뭐라고 그랬어? 순영업소득 나누기 뭐가 된다?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부채 감당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외우셔야 된다고. 이게 머리가 장식이 아니야. 계속 외워야 돼. 그리고 돌아서면 또 잊어도 겁먹을 거 없어. 앞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험 뭐 한 80일, 90일 남아있나요? 이때 지금 이거 10번만 읽게 되면 외울 수밖에 없어. 근데 물론 이제 중간에 끊임없이 좌절할 거야.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개 짜증나게. 근데 하다 보면 쌓여요. 이게 엄청나게 쌓여. 그래서 대신 중간에 가다가 막히는 경우 있어요. 그럼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 어차피 이걸 한 10번 돌린다고 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앞에서 쉬운 것들은 나중에 쓱쓱쓱 넘어가고 어려운 게 나중에 남거든요. 그때 가서 하시면 돼. 그때 가서 단계별로 가야 되지. 처음부터 완벽을 기하려고 하시면 완전히 말려버리면 공부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무조건 막히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 이건 나오지 마라. 이렇게. 이건 나오지 마라. 이건 나오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옆에 작품 뒤지게 공부해갖고 줄줄줄 풀어. 근데 그 시험이 안 나와. 얼마나 쌤통인지 몰라. 이게 경쟁 시험 아니라도 나는 대충 공부해서 점을 따고 옆에 작품은 뒤지게 공부를 해서 점을 따고 누가 더 머리가 좋은 거야? 내가 훨씬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가 즐거워집니다. 막혀도. 자, 그래서 이제 문제 가져볼까요? 자, 수익가액은 일단 공식 써야 되지.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 이게 뭐가 된다? 바로 수익가격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줘야 돼요. 해서 순영업소득을 구해봐야 돼. 자, 보니까 가능총소득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가능총소득에서 공시를 빼야 되죠. 얼마? 800 빼야 된다. 그러면 자, 유효총소득은 얼마? 7,200이 되게 될 것이다. 유효총소득에서 뭘 빼야 돼? 유지관리비, 자, 요금, 재산세 빼야 되죠. 수선 유지비, 유지관리비 일종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재보험료 들어가죠. 재산세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빼야 될 게 뭐야? 400에 100에 200 이걸 빼게 되면 토탈 700을 이게 영업 경비라고. 그래서 7,200에서 700을 빼게 되면 얼마? 6,500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이 되게 된다. 중간에 부채 서비스액이나 영업소득세 이런 것들은 헷갈리라고 주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 말고 딴 데서 뭐가 있었냐면 자, 그 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업무 집행비인가 뭐 이런 걸 내. 그 쓸데없는 소리야. 유효제. 그냥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 중에서 쓸데없는 소리가 되게 많다는 거야.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 공식
공식, 자, 제대로 암기가 안 돼 있게 되면 자꾸 이걸 하나하나 다 체크하려고 그래. 이건 어디다 써먹나? 헷갈리려고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순 영업소득이 얼마? 6,500만 원으로 주어져 있고요. 환원율은 아예 버스 서비스로 주어져 있어. 10%.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면 어떻게 해야 돼? 0.1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마지막 나한테 10%하면 0.1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아까 8% 나오면 얼마? 0.08. 이게 생활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게 이런 거야. 10%는 뭐로 표시한다? 0.1로 표시한다. 그럼 이게 무슨 계산 문제야? 6억 5천 바로 나오죠? 6억 5천 나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가요순조는 이 흐름에 따라서 가다 보면은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 내용 자체가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갖고 어렵다고 얘기한다고 어렵긴 개뿔 어려워. 대신 공식을 계속 외우는 과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환원법 두 가지예요. 그리고 아직 최근 7년 동안은 안 나왔지만 과거에 한참 유행했던 것이 부채 감당법에 따른 환원율 계산 방법 부대저라고 하는 거. 요거는 최근은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내릴 수가 있는 주제. 최근 문제는 대부분이 순영업소득 얼마나 잘 구할 수 있는가. 요걸 물어보는 문제 형태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피해서 내려면 환원이율을 내야 되고 환원이율을 내려면 물리적 투자결합법을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부채 감당법에 따른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거. 요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된다. 그 외, 자, 수익 분석법 용어 정의만 나오죠. 자, 환가 분임이라고 해서 수익 분석법 들어가면 어떻다? 임대료라고 하는 거. 수익 분석법은 뭐라고요? 임대료라고 하는 거. 수익 환원법은 뭐가 된다? 가액이라고 하는 거. 수익 환원법은 뭐가 되고 가액이 되고 수익 분석법은 어떻다? 임료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필이라고 하는 거. 그냥 이건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거야. 느부르지 않아. 자, 우리가 적산 임료할 때도 기기필 이렇게 갔던 거고 이게 수익 분석법에서 뭐가 있다? 순필이라고 하는 거. 순필이라고 하는 거. 요 정도까지가 수익 방식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감정평가론 이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